네, 저희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PSK 홀딩스고요. 네. 매수가는 55,550원에 비중은 10%예요. 아, 55,550원에 비중 10%요. 네. 아, 오늘 급락해서 깜짝 놀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거를 더 사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와 손절 중에서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 뭐 이런 이슈가 들려오면서 갑자기 오전장에 급락했는데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오늘 떨어진 게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혹은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네. 본업 외의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 종목이 HBM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다만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긍정에 대한 내용을 들여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들 좀 안 좋은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좀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이 부분이 일부 장비 셋업에 대한 시점이 4분기로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HBM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좀 여력이 된다면 5%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39,000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때 반도체 쪽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이다 하시면 그때 계좌 나눠서 5% 정도 비중 조금 더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HBM 직접적입니다. 지금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손절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PSK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다 보니까 오늘 급락했다. 두 분 모두 하지만 긍정 의견 주셨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올릭스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900원에 30%예요. 아, 22,900원이면 시청자님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방송에 네. 내가 우연하게 증권 방송을 보고 마침 돈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종목을 잘 맞추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추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22,900원이라 그랬는데 23,000원이 넘어갔다가 22,900원 이렇게 돼서 네. 그때 좀 매수를 했죠. 근데 난 안 봤는데 나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거의 1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전화를 드린 거죠. 상담을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분이 상담할 때 27,000원이면은 손절하라 그랬거든요. 네. 27,000원이 내일 2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지 그걸 좀 상담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두 분께 고맙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음봉이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계속 더 거세졌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올릭스 기업 자체가 이 중증형 쪽에 좀 파이프라인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또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순간 이제 잘 나가다 항상 좀 삐끗할 때가 이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앞전에도 이제 프랑스 어느 이제 모 기업, 제가 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 기업과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이 좀 무산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매출 성장에 확실하게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부분들의 자신감이 일단은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좀 유효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혹여라도 좀 무산이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중립을 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은 월봉이나 주봉은 굉장히 좋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월봉이나 주봉도 여전히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일봉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한 차례 외봉으로 좀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들로 놓고 보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골든크로스 저는 초입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올릭스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18,300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비중 자체를 10%만 지금 비중이 30% 정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차례 비중을 30% 추가하게 되면 60% 비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의 추가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지금 들어간 구간에 있어서 좀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비만 치료제 자체의 모멘텀은 전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강력한 수요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재료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중에 좀 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나 재료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꾸준하게 유효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럼 일단 이제 18,300원대까지 저는 눌림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 여기서 그냥 반등이 들어와서 내 매수가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 매수가보다 좀 아래로 눌러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300원대 여기 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요. 저는 한 10%나 15% 한 반절 정도만 좀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추한 비중을 40%에서 50%에서 좀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일부 좀 반등이 들어와서 내 평단가 근처 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한 비중은 일단 덜어내시고요. 아니면 나는 좀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고 봅니다. 30%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중 한 20%에서 30% 정도는 평단가 근처에서 털어내시고 나머지 20%를 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올릭스가 다시 반등이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 한 24,000원대가 좀 저항이 큽니다. 24,000원대가 저항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좀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자세한 가격 전략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158번님께서 셀비온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700원에 3%이신데요. 물을 좀 찰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김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신규 상장한 그 날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뭔가 다음 날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셀비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안 탔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신규 상장주를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신규 상장주에 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들을 좀 보니까 좀 지금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실적이 잘 나오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실적 나오는 기업 아니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실적 안 나오고 있는데 또 상장 기술력만 있으면 또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 기업에 대한 핵심은 실적이 언제 턴을 하는지 굉장한 기술력이 있어서 해외로 수출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저는 좀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기는 해요. 뭐 인스피언이라든지 또 최근 뭐 신규 상장주들 시장 안 좋으니까 단타성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이 종목군이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3% 정도이시니까 오히려 저는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하는 게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내가 그날 무조건 끊어줘야 합니다. 뭐 최근 뭐 흐름이 좋아서 좀 뭐 종가에 사면은 시가 그 다음날 시가에 좀 떠서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시장 상황마다 다른 거고 결국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실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이 천차만별이시니까 저는 되도록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신규 상장주 접근 좀 이렇게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셀피온 전략 말씀드려봤고요. 신규 상장된 종목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뭐 그 주에도 접근하는 건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121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스티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3,0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계좌에 매수하고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한가를 갔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청자님은 그 소송 관련된 이슈를 계속 추적하진 않으셨던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뭐 HPSP와의 좀 특허 소송 부분들의 패소를 함으로써 일단 뭐 어떻게 보면 HPSP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결과죠. 그럼 시장 점유율, 고압수소 어닝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약 한 90% 이상까지도 HPSP 쪽에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간 ST가 또 주가의 좀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했을 때가 당시에가 HPSP가 지금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 고압수소 어닝에 대한 부분들의 특허 소송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독점권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일단은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EST의 주가를 또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결과는 뭐 패소를 하면서 일단 지금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떨어진 부분들이죠. 일단 오늘의 반등만 놓고 보면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EST가 지금 HPSP와의 특허 소송을 제외하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영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후공정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EST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성장을 좀 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일단 그래도 그간 EST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위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HPSP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패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하한가 그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요. 저는 일단 EST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딱 계좌를 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켜보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보통 이렇게 갭이 굉장히 많이 떠 있으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추후에 시간은 걸릴지언정 갭을 메꾸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뭐 바로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단기간에 나온다 하게 되면은 개별적인 재료가 다시 부각이 돼서 위로 올린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저가권 부근에서 일정 부분의 매물을 소화한다라든지 박스권을 좀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멘텀이나 재료가 부각에 대해서 이 갭을 메꾸는 흐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항상 뜨면서 위로 올라간다든지 갭을 아래로 띄우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갭을 메꾸는 흐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좌에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단 확실하게 이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일단 앞전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지금 미비하게 터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서 일단은 바닥이 잡히는 것을 보시고 그래도 그나마 5% 비중만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좀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바닥이 잡히면은 매수를 좀 진행하셔서 평단을 확실하게 좀 낮추면은 아마 갭 부근 때 평단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10%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 갭 이상 위로 평단가 위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좀 그래도 수익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도 포트로 좀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MM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200원에 30%. 25,200원이면은 엄청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오래됐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뭐 홀딩해도 되는지,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할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봐도 될까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HMM 같은 종목군들이 핫하게 움직일 때는 좀 계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3분기가 물류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때 가장 핫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그 시기를 약간은 뒤로 좀 넘겨진 상황들. 그리고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SCFI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여야 해상이라든지 해운주들이 좀 움직이기 마련인데 지금 모든 초점이 미국 대선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현재로서 큰 변동성을 가지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상단 같은 경우가 22,5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그것보다 좀 위에 있어서 좀 내가 조금 더 버티겠다 하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더 버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중국에 대한 부양책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활성화가 되었을 때 물동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22,5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라인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모멘텀이 부재하긴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미님께서 퓨릿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5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요. 추매를 하면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신동 본부장님께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앞전 상장했을 때 공가보다 하다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저점이 한 6,130원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퓨릿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 사이클에 있어서의 좀 포트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는 걸리긴 했지만 성장 모멘텀,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부각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부근대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가, 저점을 좀 어느 부근으로 좀 잡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라인에서는 많이 밀리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을 한다고 해서 지금이 뭐 바닥이지 싶고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요.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나서 일부 보합이나 아니면 좀 일부 횡보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한 며칠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것을 좀 지양을 하시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지금의 하락 기조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횡보를 이어나갔을 때 그때가 한 차례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요. 뭐 아직까지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주가의 뭐 측면이나 뭐 트레이딩 관점을 놓고 볼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분석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바닥이 잡혀야 되는 부분들 그게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조금씩 뭐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나 아직은 바닥이 잡힌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2803번님께서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900원에 8%인데요. 계속 미끄러지더니 오늘 상한가 갔는데 더 봐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상승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기대는 해볼 수 있긴 한데 다만 과연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긍정적인 내용들 나오게 되면서 또 단기간 급등을 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가려면 200% 이상은 터져줄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업황에 대한 부분들 돌아오지 않았고 리튬 관련했을 때 아직 좋은 내용들이 전 세계 업황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라인 때도 내가 여기서 다른 계좌 파서 비중 조금 더 담아도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27,000에서 28,000 라인대가 좀 전고점 부근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역시도 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려면 200% 이상 올라야 한다.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이거 뭐 손절 안 해도 될지요. 네, 알겠습니다. 11,000원에 50%예요. 11,000원에 50%요? 네. 그래도 조금 오늘 상승을 해주긴 했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멀었네요, 시청자님. 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쯤에 매도를 해야 될지 여기까지 올라올지 네, 부탁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그룹주는 또 방금 전에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좀 부진한 실적 발표했긴 했는데 NC소프트처럼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팀장님?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위메이드는 게임주 안에서도 또 따로 봐야 합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는 게임 본업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NFT라든지 혹은 가상 자산 이런 쪽에 좀 많이 연동되는 경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실적 본업 안 좋기도 하고 하는데 다만 이 기업이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가상자산 쪽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위메이드 쪽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비중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50% 이상은 줄이시면 좋겠는 게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뺏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좀 올랐으니까 여기서 희망을 갖고 더 버텨자 이것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조금 비중 덜어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평단가가 11,000원 라인대라고 하셨는데 결국 평단가까지 가려면 40% 정도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21선도 뚫고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전략들, 다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도하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지금 7,000 라인대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방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버텼을 때 반등 나오면 그때 비중 절반 줄입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반등이 나오면 비중 좀 확실하게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토니몰이요. 토니모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9,200원에 20%요. 9,2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었는데 네. 좀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언제쯤이나 그 올라올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예.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최진욱 본부장님은 그래도 긍정 의견 주셨어요. 토니모리의 실적 발표는 보니까 11월 1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주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주가 그래도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이 거의 많이 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지금 라인업 부분들이 적은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도 또 못 내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화장품사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좀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못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번 실적의 계기로 하반기 때는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일본의 드럭스토어 쪽에서도 지금 이점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좀 외형 성장에 대한 탄력이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메가코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코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외형 성장까지도 토니모리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지금 9,200원대 비중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주가가 좀 바닥은 잡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일단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가장 베스트는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구간까지 많이 밀려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일단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굳이 추가 매수 진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진행 안 하시고 시청자님 평단까지 그 이상까지는 저는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그대로 그냥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손절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밀린다기는 한 6,200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6,200원대가 그래도 강하게 좀 지지를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200원대를 일단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은 추가 매수를 진행할지 여부는 시간 지나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 지금이 반등이 나올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와주게 되면 저는 10,000원대까지 해서 한번 1차적인 매도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토니모리도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쿠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카페24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필요가 있기는 해요. 지금 카페24가 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을 때
그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었다가 그 이후에 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그렇다 할 내용들이 없게 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뭐 121선을 지켜주었던 라인대를 또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22,900원 라인대에서의 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뭐 공교롭게도 시청자님 평단가랑 비슷하긴 한데 121선을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트적으로 꺾였으니까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을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후속 뉴스를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21선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초코쿠키님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유튜브 쇼핑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25번님께서 OCI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만 4천 원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언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OCI는 계속 신저가 지금 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살짝 반등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소재 사업 부분들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에 있어서는 OCI가 언제든 반등이 들어와줘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좀 체력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만 딱 놓고 보니까 15만 4천 원이면은 꽤 오랜 기간 앞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그 뒤로 이제 계속 좀 가지고 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OCI 쪽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그 자금력 자체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들도 전부 다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아마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그나마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하게 되면은 21선 위로 캔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처럼 박스나 보합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에 이렇게 이제 박스 보합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얼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로만 유지만 되면은 이평이 좀 안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평이 안으로 내려와서 확실하게 지지 여부가 명확히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가 일단은 바닥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냥 계속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고 아마 위로 올라와줘도 제가 보기에는 저항이 한 7만 5천 원대 여기서는 계속 막힐 거로 보여지거든요. 7만 5천 원대에서는 일단 저항이 계속 나와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1선 안으로 캔들이 좀 들어와주면서 거기서부터 좀 주가가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해준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지금 평단가도 너무 높은 상황이고 추가 매수 한번 한다고 해서 지금 평단가가 드라마틱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나와줘야만이 시청자분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21선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체크하시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